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가 2주차 3교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직업 선택의 대표적인 이론, 진로 발달의 진로 선택의 대표적인 이론인 특성 요인 진로 이론을 학습하였고, 오늘은 그 진로 발달의 대표적인 이론인 슈퍼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크게 진로 직업 선택 이론과 직업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직업 선택 이론은 그 처음에 얘기했듯이 특성 요인 이론과 그리고 대표적인 이론 홀랜드 직업 흥미 이론 그리고 로의 욕구 이론 등이 있고, 진로 발달 이론은 이제 긴즈버그, 스퍼, 뭐 갓프레드슨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슈퍼의 생애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의 이론은 지금까지 발표된 이론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슈퍼와 긴즈버그의 이론은 둘 다 발달적 관점에서 진로를 설명했는데, 이 긴즈버그가 진로 발달 이론은 사실은 먼저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제 긴즈버그의 이론은 진로 발달을 20세까지만 설명하였던 반면에 슈퍼는 진로 발달이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서 어떤 진로에 대한 이론을 전생애로 확대시킨 그러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긴즈버그는 진로 발달을 이제 3단계로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긴즈버그는 뭐 환상기, 그리고 뭐 잠정기, 잠정기에는 이제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뭐 흥미 단계, 능력 단계, 가치 단계, 전환 단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미 단계는 자신의 흥미나 취미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고, 뭐 능력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지는지 시험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업 선택 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는 이런 가치 단계를 거쳐서 주관적 요소에서 현실적 외부 요인으로 관심이 전환되며, 이러한 현실적인 외부 요인이 직업 선택의 주 요인이 된다는 이제 전환 단계로 들어가죠. 이와 같이 이제 발달 4개 발달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현실기로 온다고 합니다. 현실기에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 욕구 및 능력을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부합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제 시도한다는 건데요. 주로 이제는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그 다음에 특수화 단계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슈퍼는 이와 같이 긴즈버그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그냥 드리고, 슈퍼는 진로 발달에서 진로 발달에는 어떤 직업 선택의 문제뿐 아니라 어떤 일의 세계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삶의 영역과 역할들을 포괄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슈퍼의 이론은 크게 3가지 측면을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진로 자기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생의 이론, 세 번째는 생애 역할 이론 등 3가지 측면으로 관한 이론이 압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는 슈퍼는 이 역할이라는 생애 역할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측면에 이제 포함시킨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진로 자기 개념인데요. 이 슈퍼는 이 자기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도 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에 저는 아치형 모델을 통해서 진로 자기 개념도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진로 자기 개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슈퍼는 진로 발달이란 결국은 진로에 관한 자기 개념의 발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자기 개념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아동기 때부터 어떤 일의 세계에 관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일과 관련된 자기 개념을 형성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놀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취미 등 어떤 개인의 삶에서 만나는 이런 다양한 경험은 일에 관한 개인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학교, 또래, 가정 등 한 개인이 마주하는 이런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자기의 능력과 흥미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에 대한 가치, 흥미, 태도를 형성해 나간다고 합니다. 개인은 어떤 일생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맡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대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개인의 역할과 지위, 또 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잘하는구나, 우리 가족들은 내가 이것을 하기를 바라는구나 등과 같이 개인은 자신에 대한 어떠한 개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진로 자기 개념을 이제 슈퍼의 아치웨형 모형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치형 외형은 슈퍼가 그 이제 사후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든 건데요. 자, 잘 보시면 제일 위에 딱 보이는 것이 자기죠. 그래서 이 자기를 가장 강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치형 외형으로 이것만 이해를 하면 슈퍼의 이론은 거의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밑에 그 개인적 지리적이 있는데, 자, 왼쪽 기둥을 보면은 자, 개인적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개인의 욕구라든지 가치, 흥미, 또 지능, 적성, 특수적성, 성격, 성취, 이런 것들이 보면은 내적인 가치관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인의 진로 발달에 이런 내적인 가치관이 포함이 되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 기둥을 봅시다. 지리적, 외적인 어떤 지리적 환경적인 측면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지역사회, 학교, 가족, 또래 집단, 경제, 사회, 노동시장, 또 사회 정책, 고용 실제, 이 사회 정책 같은 것이 사실은 굉장히 그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뭐 영향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전 미국의 어떤 흑인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사회 정책, 또 세트민들의 사회 정책,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또 알 수가 있는 계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어떤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진로가 발달이 되다가 이 발달 단계는 우리가 전생에 5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발달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단계는 그 우리가 이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뭐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와 같이 이제는 전생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달 단계를 통해서 역할 자아 개념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직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어떤 역할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면서 이 발달 단계마다 또 역할이 또 달라지는 것이죠. 어릴 때는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내가 나이가 먹게 되면 또 어머니와 부양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결혼 전에는 직장에 열심히 하는 역할을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배우자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이가 생기면 자식이 생기면 전 부모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면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서 나의 진로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진로 발달과 역할 자아 개념으로 전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다가 결국은 전 자기 개념으로 발달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슈퍼는 요 아치웨형 모형에서 이제 진로 선택은 바로 자기 개념의 실현이라고 하는 슈퍼의 이론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사적 측면에서 개인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으로 개인의 욕구나 가치, 흥미, 적성 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삶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인 지위, 가족의 가치와 같은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 기둥이. 그리고 오른쪽 기둥은
지리적인 실제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었던 문화적이고 민족적인 성격, 그리고 살아왔던 지역에서 직업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는 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관련된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기초적인 개념은 어떤 개인의 진로 선택을 지탱해준 두 개의 기능, 왼쪽 기둥인 내적인 요인과 오른쪽 기둥인 외적 변이의 근간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둥은 진로 선택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만들어낸 중요한 요인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내가 아치 유형을 앞에서 봤을 때 왼쪽 기둥이 바로 인생사적 측면이고 내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둥이 그 지리적인 실제고 외적인 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념의 형성에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 요인으로는 그 왼쪽 기둥이 개인적 요인이죠. 뭐 적성, 능력, 흥미, 가치, 지능 등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들은 뭐 가정, 학교, 또래 집단, 사회적 상황, 경제 상황, 뭐 노동시장 등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의 삶은 어떻게 돼요? 다양한 역할에 관한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자기 이해를 통해서 개인은 자신이 추구해야 할 진로 목표가 무엇인지 점차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개인은 자기 개념의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개념, 의사결정, 생애 역할, 다시 자기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순환적이면서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개념은 그 생애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목표,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저도 아직 자기 개념을 형성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나의 자기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는 뚜렷하게 지금 머릿속에 어떤 저의 진로 목표가 그려져 있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기 개념은 국민 건강을 위한 계몽운동하고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내적 변인의 측정. 자, 왼쪽 기둥에 있는 내적 변인을 찾기 위해서 이런 흥미 검사나 욕구 검사, 가치 검사, 뭐 성격 검사 같은 그 표준화 도구를 활용하고, 뭐 또는 뭐 면접, 체크리스트, 진로 환상 기법, 인생 이야기 분석 같은 어떤 비형식적인 검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내담자는 이러한 방법을 조합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심리대화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그림이 진로 선택에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또 작업에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직업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대화, 직업대화를 통해서 진로 선택에 활용될 수 있다. 자, 이러한 과정과 함께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생애진로 무지개를 그려보도록 하고, 이건 생애 역할에서 한번 그려볼 건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역할의 어떤 흥미나 가치, 기술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면서 내적 변을 측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전생의 이론을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전생에는 슈퍼는 진로 발달을 일종의 전 세계적인 발달 과정이라 본 것이죠. 이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치 외형에서 발달 과정이 좀 본적 심리 사회적인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그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 동안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 성장과 세태의 변화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슈퍼는 진로란 한 개인의 생애 과정으로서 개인은 일생 동안 일련의 그 발달 과업에
직면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이 발달 과업을 계속 수행하려고 한다고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별로 이 과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업을 직면하고 그것을 수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전 생애 과정에서. 자, 이 전 생애 이론의 슈퍼의 그 진로 발달 단계는 우리가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5단계에 이루어지고 있죠. 자, 처음에 그 슈퍼는 발달 단계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트기로 나누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올라간 단계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기, 탐색기로 갔다가 다시 성장기로는 안 간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지기까지 왔다가 다시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또는 구조조정 돼가지고 다시 탐색기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론이 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통해서 그 슈퍼의 후반기에는 이러한 진로 발달은 그 어떤 나이 시기에 관계없이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다시 유턴할 수 있다. 유지기에서 탐색기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전 생에 이르는 후반기에 이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거는 발달 단계 순서를 기억을 해봅시다.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트기. 이 중에서 확립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안정적인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어요. 직장을 잡았다가 그만두고 잡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시행착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색기 시행기와 확립기 시행기가 조금 옵니다. 확립기에도 이런 시행기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안정기로 접어드는 것이죠. 자, 성장기에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가 있고 탐색기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가 있고 탐색기, 확립기에는 시행기, 안정기가 있다. 유지기에는 유지기, 갱신기, 혁신기, 세트기에는 감속기, 은퇴 준비기, 은퇴 생활 이렇게 하위 단위를 함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이걸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진로란 개인이 일련의 발달 과업에 직면해서 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생애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순환이라고 하는데 자, 첫째 성장기는 출생에서 13세까지인데 이때는 셀프 자기에 대한 지각이 생겨나고 직업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발달 과업이라고 하고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의 과정을 통해서 그 환경에 대한 통제감과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인식하게 되며 현재 행동이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환상기는 내가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흥미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탐색기인데요. 이 탐색기는 14세에서 24세까지 발달이 되는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주요한 발달 과업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잠정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직업을 선호할 것인지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는 단계가 잠정기고 전환기는 자신이 이렇게 고려해왔던 직업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면서 시행기에는 선택한 분야를 향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그가 이제 24세까지 시행기를 거쳐가지고 확립기는 이제 25에서 45인데 자 시행기 적합한 일을 발견할 때까지 몇 차례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변화를 겪는 시기다. 이것도 역시 확립기다. 그러면 우리가 진로 발달에서 자 적합한 일을 발견할 때까지 몇 차례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변화를 겪는 시기를 그 전 생애 발달의 어떤 시기냐 그러면은 탐색기가 아니고 시행기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안정기는 개인은 직업에 정착함에 따라 점차 신뢰할 만한 생산자가 되어가고
이런 긍정적인 평판이 발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넷째, 유직인데요. 이제 45세, 65세까지 유지를 하고 갱신을 하고 혁신의 발달 과업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저는 갱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뭐 2016 파워포인트를 깔아서 녹음을 하고 이거를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사이버 캠퍼스 옮기는 거. 이거 처음에 굉장히 몰랐어요. 제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 컴퓨터부터 다 업그레이드하고 노트북까지 다 업그레이드 했어요. 야, 이거 기계가 업그레이드 돼야 내가 갱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안 되면 혁신을 해야 되겠죠. 이노베이션. 제가 혁신의 발달 과업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자신의 수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거나 혹은 새로운 직업 분야를 택하는 등의 선택사항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갱신이 안 되면 이제 혁신으로 가야 된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이제 발달 과정이고, 다섯째, 세태기는 65세 이상인데 감속, 은퇴 준비, 은퇴 생활의 진로 발달 과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별 특징 및 과제에 대해 강조를 했고, 생애 주기를 분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은 이러한 평균 수명의 변화, 초혼 연령 변화의 변화, 자녀 기간의 변화, 직장 선택의 변화. 자, 이 중 생애 주기를 분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직장 선택의 변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90년 이후 슈퍼의 모형은 첫째, 성인기의 진로 발달은 생물학적인 발달, 즉 연령의 발달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5단계 순서대로 가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유지기에서 다시 탐색기로 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니까 이렇게 진로 발달은 어떤 생물학적인 발달이고 연령의 발달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둘째, 주어진 단계를 성공적으로 맞춰서 얻어진 심리적 변화가 반드시 영속적인 것은 아니다. 즉, 진로 단계 사이에 발생하는 전환의 시점은 연대기적 연령기보다는 개인의 성격과 생애 환경의 기능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수남의 개념이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제 발달의 불안정성은 정상적이며 성공적인 발달적 변화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정상적인 발달 궤적 중에 본래 생애 순환 과정에서 초기에 놓인다고 보았던 단계, 탐색기죠, 다시 복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유지기까지 갔다가 다시 탐색기로 가는 것을 우리가 재수년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 중반기에 완성됐다고 본 탐색기는 전생애 중 다른 시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완성된 탐색기는 뭐 성인기에도 다시 탐색기가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슈퍼의 이제 생애 공간 이론입니다. 한 개인이 감당하게 되는 다양한 역할을 강조한 것이죠. 다양한 역할이 그의 생활 양식을 구성하며 그러한 전체적인 역할의 구조가 진로 양식을 구성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애 역할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각각이 어떤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은 사실상 두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슈퍼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전 생애를 거쳐서 9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연대기적 순서에 따르면 이러한 역할은 일단 9가지, 자녀의 역할, 학생의 역할, 여가인의 역할, 시민의 역할, 근로자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주부의 역할, 부모의 역할, 은퇴자 등이고, 이러한 생애 역할들은 어디서 수행되냐면 4개의 개인 극장에서, 4개의 개인 극장이라고 하면 가정, 학교, 직장, 지역 사회를 의미하죠.
4개의 극장에서 9가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건 생애 공간 이론인데요. 그 한 개인이 전생애 중에서 여러 가지 생애 역할에 항상 효과적으로 참여하기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다양한 시점에서 특정한 생애 역할에 우선권이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진로 발달에서 10가지의 어떤 역할 또는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슈퍼에서는 9가지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자 하는 역할에서 중요도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뭐지?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에 따라서 나의 진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이런 생애 역할이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게 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런 생애 역할들이 서로 어긋나고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표현할 기회가 적을 때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어느 시점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역할들이 서로 조화롭고 잘 화합을 이뤘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삐끄덕거리면 다른 역할들도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로 발달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면은 그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은퇴 시점, 세퇴기 시점에서 내 역할들을 정말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진로의 이제 이러한 진로 무지개 모형은 그 자신이 전 생애를 한번 돌이켜보고 그 과거에 잘못된 역할을 수행했던 걸 반성하고 미래의 그런 역할들을 잘 계획을 함으로써 어떤 성공적인 진로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발달 과정에서 어떤 특정 시기에 몇 가지 생애 역할들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개인은 역할 간의 갈등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진로 문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확립기의 기존 기혼 여성 직장인의 경우 보면은 그때 되면 직장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직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직장인 역할이 중요한데 결혼해서 출산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도 부각되는 등의 어떤 다중 역할 갈등으로 인해서 진로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 유직에 해당되는 중년기의 자녀로서의 역할은 우리 연로해진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이 시기에 다른 역할들, 즉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배우자나 부모로서의 역할과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이제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그 자녀 역할이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걱정도 됩니다. 심히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중요한 생애 역할은 한 개인을 둘러싼 어떤 주요한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며 역할은 한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가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되는 것이죠. 자, 생애 역할과 관련하여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환경은 이러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직장 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9가지 주요 역할 이외에도 개인에 따라 또 다른 새로운 역할들이 중요하게 지각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정에서의 자녀 역할입니까? 학교에서의 학생 역할입니까? 사회에서 시민 역할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의 학생 역할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학생으로서 이 시기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의 진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역할들을 살펴보면서 또 후회하는 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2주차 3교시 수업을 이제 슈퍼의 이론으로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